살도 잡아보면 없고 피부도 별로 처진 게 없는데 얼굴이 막 넙대대하고 커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좀 사각형이 되고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원장님께서 그 얼굴이 커지는 원인 찾는 방법 알려주신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뼈나 살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는 볼살은 빠지고 내려오니까 사각이 되고 얼굴이 커 보인다라는 그런 경향을 갖기는 해요. 그런데 살도 잡아보면 없고 피부도 별로 처진 게 없는데 사진 찍으면 얼굴이 막 네모나고 넙대대하고 커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귀 밑에 턱뼈 있는데 여기 근처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여기가 뭐가 이렇게 꽉 잡힐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얼굴을 이루는 실루엣을 본다 그러면은 먼저 지방이 있고 감싸고 있는 피부가 있고 근육, 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지만 실제로 얼굴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 침샘이에요. 침샘과 그 침샘을 감싸고 있는 그 주변 조직이 커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침샘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침을 생산하는 조직이 오히려 좀 감소돼요.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섬유 조직, 침샘관이라든지 주변의 지방 조직 같은 것들이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어서 침샘이 자연적으로 커진 것보다는 다른 원인들이 더 많아요. 침샘이 커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과식, 폭식, 야식, 음주로 인한 체중 증가. 그러면 이게 침샘이 커져서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 대부분이 이게 침샘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뼈를 쳐야 되나, 근육을 줄일까, 지방을 뺄까, 피부를 리프팅할까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시다가 결국은 효과가 없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침샘과 주변 조직이 커져서 이렇게 넙대대하고 커졌다 그랬잖아요. 이걸 줄이는 거는 주사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침샘 조직 자체를 줄이는 거는 가볍게 보톡스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침샘을 감싸고 있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방을 녹이는 주사, 엔팅 주사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직접 바늘구멍으로 흡입해서 뽑아내는 지방 흡입으로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 침샘을 줄이면 침도 계속 말라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침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루에 침은 1리터 정도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침은 여러 침샘에서 생산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턱 밑샘에서 거의 70%, 그다음에 귀 밑샘 여기서 한 20%, 혀 밑에도 침샘이 있어요. 혀 밑샘에서 한 5%, 그 밖에 구강 점막에 아주 작은 침샘들이 무수히 분포하거든요. 거기서 아주 소량 그렇게 침이 나오고 있어요. 침은 99.5%는 물이에요. 그 밖에 아밀라제, 뭐 여러 가지 전해질, 점액 성분, 뮤신 같은 당 단백질인데요. 그게 끈적끈적하고 촉촉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가끔 안경에 김서리 침 바르죠. 그거 되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게 김이 안 서리게 해주거든요. 그 밖에 면역글로불린 A 같은 것도 나오고요. 뭐 락토페린, 라이소자인 같은 성분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럼 상처에 침 발랐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침에는 1ml, 거기에 세포가 한 800만 개, 그리고 세균이 또 있어요. 무려 5억 마리. 그래서 무균 상태는 아니에요. 침의 역할은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소화, 치아의 잇몸 청소, 그리고 충치 예방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음식을 부드럽게 삼킬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듯이 세 가지 성분에 의해서 미생물 증식을 예방하고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침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샘이 커지면 그냥 바로 보톡스 맞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흔하냐면 침에 나오는 관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타석증이라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길이 막혔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붓겠죠.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부어요. 그랬다가 밥을 다 먹었어 그러면 다시 가라앉아요. 대부분은 그냥 좋아지죠. 이건 뭐 침 분비를 자극해서 돌을 이제 배출시키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신음식을 막 먹거나 그렇게 해서 배출시키기도 하고, 안 되면
생기면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침샘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침샘이 붓고 통증도 생기고 또 입이 마르고 심하면 고름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침샘염의 증상이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있어요. 볼거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흔하고요.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양성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통증이 좀 있거나 한쪽이 커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목에 편도선, 림프절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막 커지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마비 증상이 온다면 이거는 악성 종양으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만성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자기의 세포를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침샘, 눈물샘 같은 액체를 생산하는 기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액체가 생산이 안 되죠. 눈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안 되는데 자꾸 자극을 하니까 침샘은 또 커져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과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긴 침샘 비대화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으니까 구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주사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침샘이란 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보톡스로 침샘을 줄일 때는 침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문제가 되는 과다하게 증식한 침샘만을 일부분만을 줄이는 시술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침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분포하고 특히 턱 밑에 있는 침샘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는 기능과 연관된 근육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침샘의 영역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찔렀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침샘을 타겟으로 해서 보톡스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톡스를 놔서 침샘이 줄어드는 유지 기간은 뭐 보통 보톡스 유지 기간하고 비슷해요. 보통 4, 5개월 정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계속 맞다 보면은 점점 기간이 좀 길어지고요. 윤곽 수술하고 나서 턱 밑샘이 막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생활 습관의 교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폭식, 과식, 음주, 야식. 그걸로 인한 체중 증가. 이게 결국은 질환이 아닌 침샘이 커지는 가장 흔한 원인들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생활 습관의 교정이니까 항상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얼굴이 커졌을 때는 그냥 뼈, 지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